자, 오늘 노무현 대통령 15주기입니다. 벌써 15년 지났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2009년이면은 이명박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해가 딱 15주기가 된 날이고. 근데 오늘 뭐 행사도 있었지만 어제 봉화마을 갔다 왔죠. 우리 김지호. 저 18일 날 갔다 18일 날. 왔어요. 예. 그거 사람 많이 몰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 아니 당일날 안 가고 미리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 벌초도 그렇게 하잖아요. 분당갑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당원들을 모집해서 가길래 저도 신청해서 다녀왔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 아, 저 장면 보면 저 묘소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돌로 된 무덤인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지금 그럼 이광재 후보가 지금 지역위원장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아직 이제 뭐 지역위원장은 아니지만 뭐 직무대행하고 계시고요. 예. 당원 모집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도 좀 같이 이렇게 함께 한 것이죠. 네, 그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 저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그쵸. 노무현 대통령 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뭔가 좀 말이 많고 불만이 많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참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불만이 많고 사회에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 노 대통령님도 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반항한다.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우리 김지호. 반갑고 정말 그 대통령 기념관의 그런 어떤 그 전시물이나 이런 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볼거리가 많아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뭐 늘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작은 논란. 왜 김지호는 노란 넥타이를 메고 왔는가? 센스 없으신 분들이 참 많구만. 노무현 대통령의 색깔이에요. 제가 그 기념관에서 뭐 할 게 없어서 아, 그 바람개비랑 예. 뭐 이렇게 배지 한 3개 사가지고 뭐 돈을 좀 써야 되니까 그걸 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는요.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15주기 추도식 행사를 가기 전에 SNS에는 주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새날 방송이 만들어진 것도 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꿈결에 노 대통령이 부산 내려가는 기차에서 돈을 쥐어주시는 그 장면에서 출발한 게 새날이에요. 저 노사모이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최근에도 그런 논란 비슷한 게 있는데 김대중 지지했던 사람의 90%는 노무현 지지하고요. 그렇죠. 노무현 지지했던 사람의 90%는 문재인 지지하고요.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의 90%는 이재명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결을 같이 한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친노였어, 뭐 친문이었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당 사람들인 거고요. 그 과정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좀 위대한 분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본인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노무현,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시대 정신은 노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처럼 싸웠을 겁니다. 이 과정들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고 오늘 그 행사에 참석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권양숙 여사 중심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또 뭐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라서 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실제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막 카메라들이 들어가는데 왜 안 보일까? 거의 1시간 넘게 거기서 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민주 진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는데 이제 분리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악플을 달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진영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김지호 대변인이 왜 이재명 대표 비서 시절에는 그랬잖아요. 봉화마을, 뭐 평산마을 본인이 선물 들고 가셨잖아요.
선물 두고도 갔고 그때 갑자기 그때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못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킨텍스로 한번 연설을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행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비서관한테 전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전당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봉화 내려가서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다 인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15주기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다가 조국 대표님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서 여기까지 총선 압승까지 오다 보니까 올해 15주기는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뜻깊다는 생각이 맞죠. 듭니다. 그러니까 예. 총선 압승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노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 새날 방송 하기 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명박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새끼 내가 언젠가는 응징하고 만다 이런 거였었건데 그 시간도 지났고요. 이제 이명박보다 더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2009년이었지 않습니까? 저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민모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그 다음 해 2010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해서 성남시장이 최초로 되는 바로 1년 전이에요. 이때 이재명 변호사는 뭘 했느냐. 야탐역 광장에 노무현 대통령 시민들한테 헌화 받고 하는 그거 했던 상주. 거예요. 시민 상주 예. 노릇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진이 좀 얼굴이 반쯤 가려가지고 나중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변호사는 민주당 대표가 됩니다. 저건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게 진영의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노 대통령에 대한 서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누구나 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역사는 그런 것이다. 자, 노 대통령 얼굴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이 노 대통령 얼굴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있냐면은 뭐랄까 순박한 노무현 이런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공격성 1도 없게 생겼다. 뭐 전 그렇게 표현한 거. 저쪽에서는 싫어했죠. 공격성 때문에. 네. 처음에. 네. 자,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 보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 뒤에 지금 노 대통령이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 내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봉화에 내려가도 정말 볼거리도 많고 묘역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저 어떻게 이렇게 좀 산세가 경치가 좋고 고요한 곳이 있나 이럴 정도니까요. 맞아요. 예, 한번 가시는 게 좋고 이제 권양숙 여사님하고도 제가 지난주 18일 날 저희도 똑같이 그 사저에 들어가서 좀 접견을 했어요. 1시간 정도.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셨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좀 안정이 굉장히 된 모양이더라고요. 노무현 재단이나 묘역하고 사저도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5월달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요. 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중에 임기 말에 가면서 민주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퇴임하시고 돌아가신 뒤에서야 굉장히 노무현 다시 알기 이런 게 있었는데 제 주위에도 노무현 찍었던 사람 중에도 욕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협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역사에 딱 기원으로 남았는데 문제는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욕할 수 있죠. 진영의 결과 맞지 않은 뭔가를 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 그게 나중에 우리 총선 때 이번에 양문석 박사 논란이 잠깐 있었던 게 그런 거예요. 진영에 안 맞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또 진영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 지나서 보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맞았을 수도 있겠구나. 정반대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국 마찬가지고 문재인 마찬가지고 노무현 마찬가지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존재든지 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면서 우리 앞으로의 과제는
이명박보다 더한 놈 끌어내리고 노무현 대통령 유지를 받아서 정권 교체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종종 하시는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그 고립시키지 말자,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지 말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참 외로우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 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겠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죠. 닮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했을 거라고는 잘 몰랐는데 제가 당대표실에 한 1년 반 근무하면서 야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셨겠다. 진짜 보수 언론의 공격이 상상을 장난 초월하고요.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진짜 당대표실 그만두고 출마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대표님이 그때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야 그거를 무슨 특혜를 받고 무슨 뭐 저기 헬리콥터를 뭐 사용했는데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막 성명을 내고 공격을 할 때 정말 제가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생명의 경각 달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누워 있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공격하는지 저는 그때 진짜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지금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봉하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서로 힘 합쳐야 될 거고요. 조국 대표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을 때 이럴 때는 장점만 보고 가는 겁니다. 단점을 확대시키면 악마예요. 그게 저쪽에 이재명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분열하는 정당에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고요. 저는 사실 대표님한테 항상 제가 많이 혼났던 얘기, 뭐 다른 걸로 혼나는 게 아니고 왜 너는 나쁜 점만 보냐? 왜 다른 점만 보냐? 좀 아니 이제 옛날에 저희가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 사람 옛날에 우리 저렇게 욕했어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막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너는 왜 좋은 점을 봐야지? 왜 나쁜 점만 보냐?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뭐 이렇게 오늘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아니, 또 참모는 그런 지점도 있어야 돼. 근데 대표는 야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자꾸 좀 이렇게 좋은 점만 보고 같은 점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정말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노 대통령님 보고 싶다 이거고요. 자, 김영구님, 푸나님 민주당 열심히 밀어주세요. 그리고 자영업자인데 제 가게 옆으로 7군데나 문 닫았네요. 나라가 유유하셨는데, 아이씨, 뭐 푸나님 민주당 열심히 밀어주세요는 뭐 이제 저한테 하실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100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됐어. 우리 목표는 90만입니다. 남바보님, 총각이었던 제가 중2 딸을 둔 가장이 됐습니다. 당신께서 저항했던 세상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립습니다. 말씀은 15년 지났기 때문에 중2 됐다는 말씀이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프리님 감사합니다. 허심님, 정치인 때문에 울었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도, 또 한 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낙선하셨을 때입니다. 2번 다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울 때 울어야 나중에 울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15년 지났으니까 3년상을 치러도 한 5번 치렀네요. 불끈 또 오기가 생기네요. 자, 한번 나가 봅시다.